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복잡한 물체는 아니지만 간단한 물체 정도는 사실은 책상, 수납장, 뭐 책꽂이, 선반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아직 물론 많은 기능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배는 기능 가지고 거의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체를 만들고 나면 치수를 쓰셔야 되고 길이도 한번 재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도구 중에 길이를 재는 도구가 있어요. 길이를 재는 도구하고 문자를 쓰는 도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하고, 왜냐면 작성하실 때 이제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물체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CAD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준선을 이용해서 옵셋을 하고 특정 위치를 맞춰서 이런 곳에다가 물체를 그리시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린 문체를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선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방법으로 보통 하시거든요. 이제 얘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기준선을 만드는 도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일단은 치수 먼저 좀 보면 여기에 500에 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높이를 500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이 상자에다가 치수하고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스케치업에서 치수를 쓰실 때 이쪽에 보면 있는 이 도구가 치수를 쓰는 도구입니다. 치수 쓰는 도구인데 눌러서 쓰면 돼요. 눌러서 쓰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이제 단축키 지정해서 쓰시고, 이 도구를 쓰실 때 먼저 요소에다 올려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다가 올려놓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선의 길이가 나와요. 근데 이때 놓는 방향이 축 방향으로 나가죠. 앞쪽으로 놓으시면 앞쪽 축 방향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놓고, 이 선을 스냅이 걸리는 곳에 놓으시면 안 나옵니다. 스냅이 걸리는 게 아니고 선이 하이라이트 되는 곳, 여기에 클릭하시고 위쪽, 왼쪽, 위쪽, 왼쪽, 안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을 누르면 선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끝점과 끝점을 누르셔도 나옵니다. 끝점과 끝점을 눌러서 빼셔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선의 길이를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선에다가 눌러서 빼시는 게 빨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끝점, 끝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에다가 클릭하는 거로 이제 길이는 뽑을 수 있는데 호의 길이를 재거나 하는 도구는 없거든요. 근데 치수 도구로 제가 호를 그려놨어요. 호에다가 갔다가 호를 클릭하면 이 호에 대한 반지름 값 이렇게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호에 대한 반지름 값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선에 2D 선에 갖다 대도 선의 길이 이렇게 나와요. 선의 길이. 또 이 치수를 썼는데 그래도 모양 정도는 좀 바꿔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스타일이 내 맘에 안 들면,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문자 값이 잘 보이긴 해요. 근데 항상 잘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도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딱 맞게 써지고 싶다 그러면 설정을 하시는 설정. 그래서 치수 설정은 어디 있냐면 윈도우에 보면은 모델 인포에 들어가시면 윈도우에 모델 인포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디멘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디멘전 눌러보시면은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크기,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색상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있는 이거의 모양 바꿀 수 있고요. 엔드포인트에는 모양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가 이제 화살표,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엔드포인트에 있는 모양 이거 바꿀 수 있고, 요 정도입니다. 저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거로 도면류처럼 꾸며서 쓰고 싶다의 한계가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 만약에 문자의 크기를 한 20 정도 하고 싶다 그럼 20을 넣어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Select All Dimension 누르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치수가 선택이 될 거고요. 이렇게 Select All Dimension 하면 선택이 되고, 값을 지금 변경했잖아요. 그거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치수를 몇 개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이용해서 몇 개만 선택을 하고, 얘네는 15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15 그리고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타 이쪽에 보면은 뭐 끝점의 모양을 점으로 바꾸겠다 그럼 점으로 바뀌죠. 이런 옵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뭐냐면 이 여기 있는 그 문자가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써지는 방법, 그러니까 화면에 항상 펴져서 평행하게 써지는 방법이 현재 방법이고, 밑에 있는 옵션을 쓰시면 아웃사이드 뭐 위쪽 이렇게 요걸 바꿀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쓰겠다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위쪽, 여기 있죠. 요 선의 위쪽에 맞춰서 돌아가 있는 상태로 고정되게 써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항상 화면에서 내 쪽을 바라다 보게 제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써져 있는 상태고, 이거는 내가 고정시켜 쓸 수 있는데, 이 문자를 위쪽에 놓겠다, 치수선 가운데 놓겠다, 밑에 놓겠다 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위에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버브 또는 센터로 놓으시면은, 아이고, 같은 겁니다. 여기서 바꿔도 같은 건데, 이걸 센터로 바꾸고 업데이트하면 가운데, 이걸 당연히 아웃사이드로 바꾸면 바깥쪽으로, 알아서 지가 바깥쪽으로 써집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어버브예요. 어버브 이렇게 써야죠. 여기는 이쪽에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이쪽에 써주는 게 제도 기준에 있는 표준이니까 어버브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설정을 내보냈다가 또 쓸 수 있겠죠. 그 치수에 있는 거는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수 쓰실 일 있으면은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꺼내서 쓰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문자 할 겁니다. 문자 할 건데, 문자도 치수랑 동일한데 문자는 두 개가 존재해요. 두 개. 하나는 물체에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 쓰는 방법하고, 그냥 화면에다가 놓고 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화면에다 비어있는 곳에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스크린 텍스트라고 써볼게요. 스크린, 한글이 안 써지네. 이렇게 그냥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얘는 항상 여기 화면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확대하든 축소하든 그냥 모니터에다 글을 써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 문자를 써놓은 거, 이 페이지의 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체의 선에다 갖다 놓고 쓰시면은, 물체의 선에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하시고 빼내면 선의 길이 값을 보여주고요. 이때 값으로 나오는데 형상 요소에 올렸기 때문에 값이 나와요. 당연히 타이핑 하셔서 글자로 바꾸시면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AA에 이렇게 넣으면 문자로 바뀐다고요. 그 문자를 쓰는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시선은 요소에 갖다 대면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정보를 보여줘요. 그러면 면에다가 클릭해 보시면, 면에다가 점이 면에 보일 때 클릭하시면 면적을 보여줍니다. 면적. 그러면 마찬가지로 호에다가 갔다가 눌러서 호에다가 갔다가 스냅 잡힐 때
스냅 잡힐 때 말고요. 요럴 때 갖다 놓으면 호의 길이 값을 보여줘요. 호의 길이 값. 뭐 전 2D를 그려놨는데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그려놓은 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원에 갖다가 써보시면은 원의 면적 이렇게 보여주고, 원의 바깥쪽에다가 갖다 대면 원의 바깥쪽에 갖다 놓고 쓰면은 원의 둘레 길이. 그러니까 얘가 보여주는 기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줘요. 여기에 있는 모양 설정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문자들에 대한 설정인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텍스트 그리고 리더 텍스트. 그 다음에 리더를 썼을 때 리더 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트고요. 이거는 그냥 화면에 쓴 문자. 스크린 텍스트는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폰트를 만약에 20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를 뭐 선택하든지 해야겠죠. 선택하든지 하고 20으로 바꿔주고, 제일 밑에 보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업데이트 이렇게 됩니다. 지시선 문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직접 하시든지 한 다음에 문자 크기 바꾸고 싶다 그러면 20 바꾸시고 업데이트, 이렇게 일부만 선택해서, 뭐 전체 하고 싶다 그러면 select all reader 누르시고 뭐 이렇게 15포인트 업데이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딱 기본적인 그 기능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엔드 포인트 그리고 리더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엔드 포인트는 끝점을 화살표로 할 거냐 점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여기 엔드 포인트 요 값은 여기를 화살표로 쓸 거냐 점으로 쓸 거냐 이런 거 설정하는 곳이 엔드 포인트이고, 이 리더에 보면은 푸시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푸시핀 상태에서는 물체에 써져 있는 숫자 값이나 이걸 보면 돌리면 계속적으로 나를 향해서 얘가 잘 돌면서 그 상태를 계속 보여줘요. 지가 모양을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뒤집어요. 이렇게 방향을 어떨 때는 뒤집어 주면서 계속 보여줘요. 이게 푸시핀 방식이고, 뷰 베이스드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얘를 예쁘게 딱 썼대요.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뷰 베이스드입니다. 뷰 베이스드 이렇게 탁 바꿔 놓으면 얘가 계속 그 상태 그 모양을 유지하죠. 그리고 그게 안 보이게 되면은 사라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뷰 베이스드가 아니고 푸시핀일 때는 어떻게든 보여줍니다. 이렇게 숨겨줄 땐 빼고 어떻게든 내가 돌리면 지가 모양을 바꿔서라도, 업데이트를 안 했군요. 지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모양도 위치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지가 그 지시선의 모양이 변경돼요. 물론 이제 확인 용도로 쓴다 그러면 푸시핀이 편하고요. 도면처럼 꾸며서 고정된 방향에서 고정된 모양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뷰 베이스드가 편하고, 딱 요 정도가 문자 치수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편은 아니고 쉬운 편이에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는 면은 있죠.